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 약 5만 명의 인원을 지방으로 유입시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올해부터 2차 계획이 그려지면서 수도권 360여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최대 관심사는 바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부산의 산업 생태계 전환이 기대되는 사안 앞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여러 방향에서의 기대와 해결 방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산업은행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우리 그 시민들께서 뭐 언론을 통해서나 또 많이 듣고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산업은행은 일반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민간은행하고는 다른 국책은행,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기업의 사적 기관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은행은 기업 금융, 기업에 이제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입니다. 투자를 네. 많이 하고요. 우리 일반 시중은행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예대 마진으로 경영하는 것이 큰데 산업은행은 이제 그런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죠. 네. 산업은행이 실제 이 덩치를 보면요, 자본금이 한 4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이 한 305조, 매출액이 한 42조 7천억. 그러니까 연 순이익이 한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공공기관이죠.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또 산업은행은 외화 자금도 조달해서 저리로 또 우리 국내 기업에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기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의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하는 일종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론이 갑자기 등장했다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산업은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배경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축만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또 나아가서는 광주 전남까지 남북권, 뭐 대구 경북까지도 함께 비전으로 가지는 남북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산업은행, 이 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이 움직이는데 헬멧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었고,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이재명 현 그 민주당 대표도 산업은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은 공공기관 국책은행은 산업은행이 핵심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그 국민적 동의라 그럴까요? 합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산업은행은 바로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은 이제 추진이 된 것이고, 지금 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 위기, 저출생 고령화 문제라든지, 지금도 수도권은 소위 말하는 그 전철 김포 라인인가요? 그게 워낙 혼잡을 해서 사람이 잘못하면 이 출퇴근 시간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연일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8%라는 수도권의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은 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위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은행의 접근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나왔지만 부산 이전론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왜 굳이 서울에 위치한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수도권이 너무 포화되어서 네. 수도권의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네. 그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고 하면 수도권에도 계속 철도를 놓고 지하철을 놓고 도로를 놓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서울의 이 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거든요. 0.7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간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가 또 그렇죠. 유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해외에서의 그런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축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부산을 방문한 강석훈 산업은행장도 네. 이게 산업은행 이전이 단순히 국제금융기관이 하나 부산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라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권 나아가서 남북권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만드는 이런 비전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산업은행이 이전해서 이제 작동하기에 부산은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제2의 도시 조금 전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동남권 또는 남북권을 추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점 중축 관리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서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 네. 지역이고요. 또 세계 2위의 환적 화물,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는 네, 그런 네. 그 화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국제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2009년도에 서울과 부산이 같이 우리 금융 중심 지구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뭐 요즘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팀의 선발 투수가 혼자 있으면 그 팀은 제대로 성장하거나 우승할 네. 수 없는 것이죠. 네. 선발 투수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1선발, 2선발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투톱을 하는 선발 체계로 우리가 국제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2009년도에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인구도 계속 빠지고 또 1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대했던 효과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국제금융지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지구로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으로 사실 충분한 건 아닙니다. 산업은행도 하나의 필요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산업은행부터 이전을 해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 국제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을 이제 성장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인프라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 문화, 주거 또 이런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이 웬만한 인프라는 뭐 자연적 환경이 강과 바다, 산을 다 품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네, 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 문화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앞으로 그런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그 직원들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그 가족 동반 이주율이 한 78.8% 됩니다. 네. 그리고 정주 여건 만족도가 한 70% 가까이 돼요. 그 전국에서 혁신도 중에 1위입니다.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네. 충분히 그런 문화적인 또 주거적인 교육적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이전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모든 차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12일에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부산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부산 경제포럼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2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석했을 정도로 상황을 이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역 상공계에서 기대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위를 넓혀서요. 부산 지역에는 어떤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지역 상공계에서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결국은 산업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기업 활동에 엄청난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부산에 있음으로써 좀 더 밀착형 또 맞춤형 이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또 용이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국제화되면 결국은 외국 기업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외국 기업을 유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산업은행이 유치가 되면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또 관련 기업들, 아시아 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홍콩에 있는 국제적인
금융권의 그 지사라든지 이런 데가 뭐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는 조짐도 있고 또 옮기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이 상당히 좋은 또 기회를 지금 가지고 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만이 아니라 이 동남권은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우리가 기억하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또 H&M 상선, 과거 현대상선이었죠. 네. 이런 부분들의 이 산업은행이 사실 투자하면서 회생을 시키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동남권의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되어서 이런 전환을 하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산업은행법 8조에 보면 산업은행은 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 성장 산업에 대한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산업은행의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활성화될 수도 있죠. 산업은행이 이미 선박금융 같은 10조 이상을 지금 투자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이미 센텀, 만덕의 대심도 이런 데도 산업은행은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항만, 철도, 교통 이런 부분에도 산업은행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30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된다고 한다면 그 상당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업은행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선 자금 수요자, 즉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책금융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 선수가 5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우선 5명씩 이렇게 팀이 하는데 전부 다 키가 큰 사람들만 하면 네. 농구를 잘할 것 같고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센터는 크지만 네. 볼을 공급하는 선수는 그렇게 또 키가 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만 전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폐해를 겪고 있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불가피하게 어느 시대는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질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니까 그게 이제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3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개의 분권, 권한을 나누는 것, 그다음에 분업. 그러니까 이 특성화, 서로 좀 특성화해야 된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에 집중되어 있어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분산, 이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서울에만 몰려 있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대 논리로 이야기하는 서울의 그 정책 금융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주 기득권적인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네. 모든 대학, 모든 기업, 모든 것이 다 서울에 가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이전을 통해서 산업은행의 이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네. 관련 연관된 민간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또 추후에 이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해운선사의 본사 같은 게 지금 서울에 거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부산에 있는 게 맞잖아요. 해양 산업을 실제 하고 그쵸, 있는 네. 항만도시인 이런 것들도 더 옮겨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집합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서울의 그 복잡함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요 동맥경화 상태거든요. 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덩치가 크니까 지금 내한테 음식을 이만큼 먹던 걸 좀 가져가면 내가 살이 빠지지 않겠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또 이제 넘어야 할 게 바로 국회 문턱입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에 이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가능성과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게 이제 참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죠. 지금 산업은행법 4조 1항에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의원이 지금 한 3개의 법안이 그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본사를 부산으로 아예 적시해서 고치는 것, 그다음에 그냥 대한민국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시행령이나 이런 때 이제 부산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장관익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항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 절차는 법적인 것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정부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내 행정 절차는 네. 마무리하고 네, 네. 그다음에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국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의원 지금 이제 물론 정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쭉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단순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산업은행이 하나의 기관이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초집중된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네네. 저출생 고령화 이렇게 가면 국민연금 문제나 지금 문제가 돼. 그렇죠. 네. 나라 자체가 지금 쓰러질 수 있는 네, 문을 네. 닫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이제 부산 의원이나 경남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뭐 정치권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시민적인 힘도 좀 모아야 되겠고요.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방송도 하면서 언론도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국회 통과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또 이게 국회 통과가 너무 늦어지면요. 이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산원이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문제라든지 네네. 인력을 이전하는 문제나 한 6, 7년 걸리거든요. 이 정부 임기 안에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올해 안에는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모두가 같이 노력하면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산업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의 저항 역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이 꾸준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 충분히 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네네. 있습니다. 당장 자기의 이 직장을 옮겨야 되고 그렇죠, 그 네. 직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삼터도 집도 사실은 옮겨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은행 내에는 뭐 연령대별로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자녀가 어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한국 사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 이 대학 세율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특히 그 강남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도 다 계획의 과제이죠. 우리가 산업은행 이전 하나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지금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크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소 그분들이 지금 당장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로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네. 전체적인 대승적인 자기 자녀들이 또 이후에 자기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하는 길 같은 데는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부산시나 정부에서 소통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대신 주거라든지 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부산에 되어 있는 그 인프라에다가 또 이 계기로 좀 더 부산의 인프라를 또 향상시키는 네. 과정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옮기는 그 산업은행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인센티브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라고 봅니다. 네, 그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네, 위치는 뭐 이미 거의 정해져 있죠. 문현금융단지 네, 거기에 이제 부지가 원래 지금 비어 있는 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지로 옮겨지죠. 그리고 이제 1차 공공기관도 거기에 있고 또 우리 뭐 BNK 지역은행도 거기에 있고 이게 이제 은행의 직접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런 부산시와 이야기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금융권도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 터가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이제 지금 문현금융단지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옮기게 되겠죠. 그 이제 시설의 규모라든지 뭐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차차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작동 중인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는 산업부터 경제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의 단초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모쪼록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끝은 창대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